요즘 시장 보면 좀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이종 격투기 나왔을 때 펀치도 킥도 이 기본도 없이 족보도 없이 그 눈 감고 휘두르는 힘으로 키로 피지컬로 요즘 시장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작금에 또 듣도 보던 못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튀어나오고 연준의 갈 방향은 어딘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박사님. 우리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가기 바쁜데 그죠? 실리콘밸리 은행 얘기가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그죠? 이게 뭐 그래도 며칠 사이에 수습이 좀 된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네. 그다음에 또 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준도 지금 좀 머리 아프게 생겼네요. 머리 아프죠. 그죠? 네. 요즘 시장 보면 좀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저 뭡니까? 옛날 우리 벌써 이제 한참 됐구나. 네. 저 이종 격투기 나왔을 때, 예. K1 같은 거 나왔을 때 참 그 짱짱한 선수들 많았잖아요. 네. 그왜 K1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입식 타격. 거기 뭐 그랬는데 이런 경기 밥셉하고 최홍만 선수하고 둘이 붙여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완전 그 뭐 펀치도 킥도 이 기본도 없이 족보도 없이 그 눈 감고 휘두르는 힘으로 키로 피지컬로 요즘 시장 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저 소위 선수들이 모여서 뛰고 있다는 월가에서 그러게요. 주식시장이건 채권시장이건 외환시장이건 그러게요. 샀다 팔았다는 선수가 뭘 알고 사며 뭐 확신이 있어서 사며 그러게요. 좀 그런 완전 그리고 뭐 연준 제롬 파월이 며칠 전까지 나와가지고 청문회 저기 상원 의회 가가지고 뭐 금리 올려야 된다 그죠? 세게 얘기해 뭐 지표 보겠지만 50bp 코로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이렇게 한쪽에서 은행이 이렇게 가는 거를 그러면 금융수장이 몰랐다?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죠? 뭐가 좀 진짜 눈 감고 휘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예 박사님 잘 말씀하셨어요. 그거 파월 의장 상원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다 얘기한 거. 그러니까요. 3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3월 15일이니까 8일 전이에요. 거의 우리가 알아들은 거는 일주일 전이에요. 지금 우리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보다도 한번 이렇게 준비한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면서 하시죠. 이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7일. 자 그러면은 CNBC 보세요. 파월이 뭐라고 하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금리가 더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지금 뭐 월스트저널도 이런 거예요. 연준 지금 준비됐답니다. 스피드업 한답니다. 금리 인상을 갖다 좀 더 스피드업 한다 이런 얘기죠. 악셀 밟을 준비하고 있다. 악셀에다 발 딱 올려놨다 이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우리 국내 언론들도 이렇게 보도했죠. 금리 인상 속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달 빅스텝 가능성. 자 3월 22일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이게 3월 7일이었어요. 그때 또 이렇게 두 사람 제대로 안 붙었죠. 여기는 엘리자베스 워렌. 저 은행 상원위원회 같으면 이제 연준의 멱살 잡고 있는 데 아닙니까? 여기에 셰럿 브라운이라는 그 위원장도 민주당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저는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진은 어떻게 이런 걸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기 제롬 파월이 뒷목 잡고 있네. 이게 포춘지 기사에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매체들이 그 수십 컷의 사진 중에 뭔가를 올릴 때는 사진에 메시지가 있다고. 이 표정하면 어쩔 하는 표정이죠. 엘리자베스 워렌 이 소리는 늘 합니다. 당신 연준 때문에 미국민들이 지금 늘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에 빠지는데 이거 당신들 책임이야. 또 이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날 파월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란 말이냐 인플레를 뭐 그렇게 얘기했죠. 팍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텐스 익스체인지입니다. 아주 서로 이제 긴장감 넘치게 그렇게 한 거죠. 자, 요거는 지금 오늘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인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직접 기여했다. 파월이 은행 파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워렌이.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는 이 SVB 파산 사태에 관련해서 연준 내에 이제 부의장에서 마이클 바 부의장이 금융감독 담당이에요. 이 주도하에 이제 감독 및 규제 검토 진행한다. 그래서 5월 1일 날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하는데 파월은 철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검토를 요구했는데 월에는 당신은 손 떼라 이러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검토가 불편한지 어쩐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었고 그날 보세요. 3월 7일 날 그렇게 했더니만 3월 7일자 미국채 2년물입니다. 아,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요즘 2년물이. 그죠? 그날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전고점도 열어버리고 네. 그 5%를 넘었으니까 예. 결국 이거는 연방기 이제 통화 정책을 갖다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는 거니까 이거 5% 넘을 수 있다에 베팅을 한 거예요 시장. 네, 네. 10년물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4% 예. 위로 가고. 그런데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이거였어요. 자 2월 1일 날 4.75까지 금리 올렸고 그럼 3월 달에 25bp 하면 4.75에서 5. 그렇죠. 그죠? 아니면 빅스텝 하면 5에서 5.25? 네. 그 정도까지 이제 가능했고 그냥 리즈너블하게 25 하면 5에서 5.25 이게 지난 12월 FMC 때 제시했던 점도표의 중간값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 빅스텝 3월 달에 빅스텝 5.25 갔다가 또 25p 한 번 더 하면 5.5 네. 그러다가 또 계속 인플레 안 잡히면 이러다가 잘못하면 6도 가나?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일주일 전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일주일 전이었고 너무나 그때 무슨 뭐 3월에 50bp 인상할 거라고 이런 얘기했죠. 자, 이 사진은 제가 그냥 그런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파월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작년에 백악관에 파월하고 옐런 불러서 인플레 잡아야 했지만 네. 무릎에다 손 딱 얹고 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때만 해도 연준 부의장이었지만 이 라일 브레나드가 지금 더 높은 데로 갔잖아요. 그러게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워렌하고 여기는 셰럿 브라운 상원의원이 이 사람들은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러던 분위기가 자 그러고 나서 그때 또 우리 금통위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그때 2월 23일 날, 자 2월 1일 날 연준은 금리를 4.75까지 끌어올렸는데 우리는 3.5에서 멈췄잖아요. 네. 멈춰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때쯤 가면은 우리는 369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결정 없습니다. 요 음영 처리한 요 날인데 야, 이때쯤 가면은 5.5도 가능한데 잘못하면 6도 가능한데 우리 3.5에 계속 머물면 이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고 그래서 뭐 그 당시 분위기가 야 우리 너무 일렀나 금리 동결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게요. 탁월한 선택이 네. 됐어요. 그런 시기고 자 여기 아까 살펴봤던 3월 7일 날 그랬을 때 2년물이 이렇게까지 치솟았고 그 다음 날까지도 팔로우 스루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와우. 이 역대급이라면서요 하락이 그죠? 이 역대급이죠. 네. 네. 역대급이고 이거 네.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60bp가 빠졌습니다. 거의 61bp. 이게 지금 0.6% 포인트가 빠졌다는 게 2% 이 레벨에서는 이게 13% 빠진 거예요. 금리가 하루에. 지수가 하루에 13% 빠지면 왜 될까요? 아니 뭐 서킷 브레이커죠. 뭐 난리 나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게 재밌는 게 이 고점은 5.095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3.9184까지 갔는데 13일 날 이거는 거의 23% 빠진 거고 117bp가 빠졌는데 이때 우리가 그저께 봤던 2년물 국채 수익률 낙폭은 82년 10월 1일 이후 최대랍니다. 야. 지금 82년 얘기를 합니다. 1982년. 30년 전이네. 네. 네. 지금 우리 또 우리 30년이 40년 전이야. 82년이면 2023년 그렇죠? 우리 23년 1980 40년 전이 40년 전. 예 박사님 이 채널의 애독자들 네. 가운데 네. 나 그때 안 태어났는데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사실은 87년에 블랙먼데이 때도 하루에 2년불 빠진 게 58.9bp 기록이 그러네요. 네. 그런 그때보다는 이제 뭐 레벨도 올라왔고 아. 밴드도 커지긴 했지만 그죠? 네, 네, 네.
아니죠. 레벨이 아닌가요? 올라왔다기보다도 네. 87년도 금리 레벨보다 지금은 더 낮나요? 낮은데 이 와중에 지금 그러면 저렇게 더 빠지면 충격이 큰 거네. 더 충격이 크죠. 예. 자 그런 시기였는데 어쨌거나 여기서도 또 차트쟁이로서 또 이걸 한번 보고 갑니다. 네. 여기도 200일선 한번 주목하시죠. 네. 200일선 오니까 또 살짝 멈춥니다. 멈추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SBB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솔직히 예 박사님 저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뭘 물어보십니까? 제가 실리콘밸리 산 것도 아니고 뭐. 예. 예.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사실 은행들은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뭐 은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그리고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이럴 때는 우리 예 박사님이 네. 이쁜 얼굴 한번 비춰주셔야 되는데. 중소형 은행들이 많고 미국은 과거에 보면 그런 은행 위기들이 사실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 굴곡이 사실 많이 있었긴 해요. 그래도 뭐 그나마 저는 그래도 방송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합니다. SVB 발음도 어려워요. SVB 이게 뭐 SVB. 네, 그래서 한 번 더 입술을 한번 깨물어 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 SBB 하면 뭔지 알아요, 그죠? 차라리 실리콘밸리 은행 이러는데 처음 들어봤고 이후로도 뭐 나오는 은행들 얘기 뭐 되게 생소하잖아요. 뭐 시그니처 뱅커, 뱅커. 네. 뭐 실버게이트. 그러니까 네. 뭐 퍼스트 리퍼블릭. 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고 FRB라고 또. 그렇군요. FRB는 또 하루에 60%가 빠지더만요, 그죠? 그 주식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네. FRB인데. 예. 요 실리콘밸리 이제 벌써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다 파악하신 내용이지만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아이씨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었고 그러게요.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국채가 가격이 떨어져서 네. 소위 말하는 미실현 손익인데 그렇죠. 미실현 손실이고 그냥 만기 때까지 가면 되는데 문제는 돈을 내줘야 되니까. 돈을 내줘야 되니까 네. 쟤들 좀 시원찮아 보인다. 그리고 그걸 갖다 전혀 했지 안 했다는 것도 신기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좀 방만했던 거죠. 결국은 이제 리스크 관리잖아요. 은행들은 지금 몇 차례 말씀도 쭉 그동안도 하셨지만 이렇게 뭐 바젤 2, 3 하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예. 대형 은행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못 갈 거예요. 근데 채권 비중이 50%가 넘던데요. 50%가 넘더라 이거죠. 그건 뭐 사실은 한 방에 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한 방에 갈 수 네네. 있죠. 그런 상황 하에서 뭔가 그래 요새는 이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예금 찾겠다는 사람들은 많고 유동성이 네. 조금 쫓이니까 그래서 증자하겠다고 했더니 아무도 증자를 해줄 그게 없고 네. 그 이제 벤처 캐피탈들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기 고객들한테 스타트업들한테 너희도 거기다가 예금하고 있지. 좀 빨리 찾아라. 야 돈 빼라. 네. 다른 애들 빼기 전에 네. 이런 게 무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리라는 게. 근데 요 SBB 한번 보시죠. 네. 흐름이 묘합니다. 금요일 날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CNBC하고 마켓워치를 봅니다. CNBC 보면은 네. 미국 정부가 스텝인 개입했다. 미국 정부가 개입했고 그래서 돈 죄다 찾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날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그니처 뱅크는 우리가 알기로 무슨 뭐 가상화폐 쪽으로 좀 특화된 은행이라고 했는데 얘들이 그거 했잖아요. 뉴욕 금융당국에서 폐쇄 명령을 내렸고 SVB는 그렇다 치고 실버게이트 이쪽도 가상화폐 쪽인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청산하겠다 그랬고 이게 그러면 크립토 섹터에 뭘 의미하나 기사 제목만 보면 딱 느낌은 야 그럼 가상화폐 많이 빠지겠네 싶은데 급등하고 지금 길길이 뛰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은행 몇 개 놔봐야 잘못하면 내 돈인데도 못 찾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놈의 돈이란 게 돈 같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여다가 묻어둘까? 근데 여기는 안전한가요? 가끔씩 뭐 해킹도 된다던데. 그렇죠. 네. 블록체인은 안전하다 뭐 탈중앙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그런 상황이고 마켓워치도 딱 이거 하나 잡았습니다. 갑자기 그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25만 불까지만 보호해 주는데 그거 필요 없고 다 해줄게. 네. 다 해줄게. 그랬더니 시그니처도 해줄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get all of their money 다 찾을 수 있다 이거였어요. 옆에 또 기사는 이런 겁니다. Sitting on huge potential security 어마무시한 잠재적인 그 로스를 깔고 앉아 있는 은행들이 한 20개 된다. 이런 얘기였죠. 여기 금요일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은 또 약간
안정을 찾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또 그날 금요일 날은 또 이럽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보세요. 실리콘밸리 뱅크 베일아웃 해가지고 마침내 청구서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청구서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밤새도록 때려 마셨는데 서로 그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계산할래가 얘기 안 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싼 것도 아니고 비싸게 먹고 그죠? 발렌타인 좀 숫자 높은 거 막 들어라 하고 캐비어도 넣어라 하고 그걸 갖다가 소주하고 섞어서 막 먹고 막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속으로는 고마워 이러고 먹었는데 이제 동이 트고 계산서가 오는데 누가 낼지가 지금 이제 불투명한 거죠. 취한 척하고 있는 거죠. 돈안 살씩 세포씩 뜨면서 이게 비유를 되게 재밌게 하세요. 그렇게. 아니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빨리 도망을 가든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조금 더 보시죠. 네.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가장 무모한 통화 실험의 대가다. 그 대가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경제 피해와 금융 공황이다 이럽니다. 자, 결국 이 불쾌한 진실은 수년간 이어진 통화 및 규제 실수에 대한 청구서라는 점인데 미국 정치권은 절대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연준도 정치권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예. 자, 이거 무보정 예금 25만 넘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저거 보호 못 해준다고 했는데 해준다 해버렸잖아요. 그러게요. 자,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발생할 때마다 기본적인 여기서 이제 늘 나오는 얘기가 모럴 해저드 아닙니까? 그렇죠. 아 해주는구나. 앞으로도 이건 이제 실리콘밸리 해줬는데 다른 애는 안 해줄 수 없는 거죠. 예, 네, 예. 네. 아니 여기서 예 박사님하고 좀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네. 지금 좀 안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뭐 고스톱을 치든 네. 무슨 스포츠 운동을 하든 간에 중간에 룰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 옛날에 무슨 고스톱 있었잖아요. 뭐 무슨 뭐 지만대로 하는 뭐 고스톱 있었어요. 그죠? 뭐. 자,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피박 2배죠. 거기다가 흔들었으면 또 2배니까 4배 되죠. 근데 광박서면에서 4, 2, 8, 8배 됩니다. 그 상황이 왔어요. 그 상황이 왔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했고 이제 예 박사님이 덮어 쓰셨어요. 근데 예 박사님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나 안 해 하면서 담요 엎어보고 그냥 돈 안 내고 갈 수가 있는 판 깨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제가 뭐라 하나 하면 좋아. 지금부터는 피박이고 광박이고 2배 이런 거 없다. 그냥 점수대로만 하자. 이러는 거. 아니 그냥 타에 많은 치고 있어 골프를. 근데 쌩 이런 놈이 말도 없다가 지가 버디를 했어. 이 판 배판이었지 이러는 거야. 중간에 이렇게 룰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월스트리트저널 하는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규모는 작다고 하지만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나 해줬다. 나중에 큼직한 데서 터지면은 그것도 해줘야 안 되겠나? 당연히 그때 가면 야 얘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니 이거죠. 한다는 얘기가 미국 국민들의 혈세는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왜 연방기금 뭐 거기에 그 기금은 결국 월가 은행들이 조금씩 각출한 돈이다 하는데 한 1,500억 달러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식이고 또 그 슬라이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식자 우환이에요. 꼭 이럴 때 보면 먹물든 또 겁을 줍니다. 또 베어스턴스 얘기가 실무시 나옵니다. 베어스턴스 얘기가 실무시 나오는데 이게 작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즉 이거죠.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가 망했는데 그걸 갖다가 JP모건이 인수했단 말이에요. 2008년 3월에. 그때 이미 서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된다 해서 자빠지기 시작했는 첫 번째가 베어스턴스였는데 인수했다고 해서 시장이 좀 살아났어요. 그러나 결국 뭐 리만 터지고 뭐 하고 하면서 결국 그때 어디 리만만이 문제였습니까? 골드만삭스도 JP모건도 AIA한테 돈 못 받으면 다나 자빠질 판인데 그랬더니 앞뒤도 안 재고 7,600억 달러인가 7,800억 달러인가 그걸 갖다가 거의 1조 달러 가까운 돈을 갖다가 TARP라고 Troubled Asset Relief 프로그램이라고 확 그냥 풀어서 이제 시작해서
했던 건데 이런 얘기를 슬그머니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시장 내에 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SBB 뭐 대충 마무리된 거겠냐?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황소들은 야 비교를 거기다 하냐 지금 세상이 달라졌네. 세상이 달라졌고 거기 시작 그 배경도 다른 건데 배경이 다른 건데 자 거기다가 살짝 월요일에 오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요일 날 CNBC나 마켓워치는 괜찮아 이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CNBC 이렇게 얘기합니다. Something broke. 뭔가가 부러졌어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무서웠던 거 아닙니까? 75p씩 4번씩이나 올리고 상당 기준으로 0.25밖에 안 되던 놈을 뭐 4.5까지 막 끌어당기고 야 이러다가 이거 괜찮겠어? 부러지지 않겠어? 했는 그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안 부러지니까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연착륙도 아니고 노랜딩 얘기도 나오고 제가 참 오만한 얘기다 했어요. 그 단어를 가지고. 네. 골디락스? 골디락스도 좋다. 뭐 그죠? 뭐 노랜딩. 노랜딩. 어디서 듣보잡이 노랜딩은 네. 공중급이 맞나 봐요. 노랜딩은. 그러니까. 자 그러고 나서 CNBC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마침내 뭔가가 부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여전히 갈 길 갈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또 폼을 잡습니다. 사진 보세요. 이거 입 앙 다물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콜랩스가 중국의 스타트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 아작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고 이게 결국 그저께입니다. 네, 그저께인데 마켓워치도 이렇게 얘기해요. 은행 산업 쪽에서의 이 근심이 걱정거리가 주식 시장에 좀 더 고통을 갖다가 의미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갖다가 자꾸 질질 드래그아웃 지연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주요 매체들의 기사가 톤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거 좀 커요. BTFP. 12일 날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12일이 무슨 날입니까 저 일요일이에요. 미국 사람들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실리콘밸리를 갖다가 파산 결정 내는 것도 빛의 속도였고 맞아요. 예금보험공사가 다 찾게 해줄게도 그 빛의 속도였고 네네. 어쨌거나 아시아 장 열리기 전에 덮으려고 했던 게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연준에서 일요일 날 내놓는 성명서 보세요.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입니다. 은행들한테 텀 펀딩이니까 적어도 한 1년 정도 텀 두고 하루짜리가 아니고 뭐 몇 개월 내지는 1년까지는 그래도 펀딩 해줄게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디파지터리 인스티튜트 금융기관이에요. 고객 돈 받을 수 있는 요런 데다가 해주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는 채권을 갖다가 들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걸 갖다가 처분하는 바람에 손실이 확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 연준에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와 모기지 채권, 즉 연준이 적정 담보물이라고 인정해주는 국채와 모기지 채권은 갖고 오면은 담보 잡고 해주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서 지금 시가는 많이 떨어졌겠지만 그런 거 소위 말하는 헤어컷인데 그거 감안 안 할게 그냥 액면가대로 다 쳐줄게 이 얘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랬으면 안 망했지. 그랬으면 안 망했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지금 갑자기 경기 중에 룰을 막 고치는 거죠. 이거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 케빈이라는 친구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이 내용 방금 그 내용 갖다가 뱅크 텀 펀딩 BTFP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가 말이죠. 금융기관이에요. 브로크 뱅크예요. 지금 파산난 은행이 표정 보세요. 저기 내가 너한테 좀 빚이 있는데 IOU가 있는데 이거 100불이거든. 응? 누가 나한테 100불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이야 시장에서는 40불밖에 안 돼 했더니만 연준이 이 표정으로 우리한테는 100불 같이 보이는데 야 여기서 100불 캐시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BTFP라는 겁니다. 여기 정치인들 밑에 폴리티션 표정 보세요. 그거 베일아웃 아니야 구제금융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웃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렇게 덮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덮고 있는 상황 하에서 지금 저 골 때리잖아요. 이거 CPI 나온 거 보세요. 딱 정확하게 전년비 6% 전월비 0.4% 정확하게 어쩌면 이번에 예측치에 맞췄죠. 요거는 시장으로서는 희망적이에요. 그러나 전월비 0.4란 얘기는 0.4 곱하기 12 플러스 알파 해보세요. 아직도 연율로 따지면 이건 아직도 5%예요. 코어 보세요. 아직도 5.5예요. 0.4예요. 지금 길게 보면 아직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높은 레벨입니다. 헤드라인 CPI든 코어든. 문제는 여기서 진짜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나 아니면 옛날처럼 내려오는 척하다가 또 한 번 올라가나 이게 남았는지를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70, 80년대는 그랬네요, 그죠? 그죠. 네, 예. 산을 만들고 내려오다가 더 스파이크가 더 올라갔네, 그죠? 예,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예. 했는데 오늘 이제 PPI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달라스 연방은행의 그래프인데 미국 까만색 보시죠. 까만색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2000년부터 21세기 접어들어서 이후로 아직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선진국 뭐 이머징 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소매 판매도 오늘 보고도 봐야 되고 하는데 여기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현재 CME 패드워치 들어가면 이거예요. 지금 3월 22일 날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설문조사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해갖고 당신 보기에 3월 22일 날 연방임금리가 4.75에서 5% 될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서로 플레이어들이 거래를 통해서 돈 태워놓고 지금 설정된 프라이싱이에요. 이게 지금 4.7에서 5 가면 이제 25p라는 얘기인데 이게 80.5%. 근데 이거 빅스텝 사라졌죠. 이게 지금 그저께부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터지면서부터 갑자기 동결 얘기가 나오더니 오늘 아침에 19.5까지 갑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는 50이 거의 80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50bp 며칠 전에 그죠? SBB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50bp 인상이 80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2023년 12월 13일 날 금년 마지막 FOMC 때는 어떻게 가 있을 것 같아 하는 거에 대한 시장의 프라이싱은 오히려 4.25에서 4.5 지금보다도 오히려 25% 정도 낮은 쪽이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이 상황 하에서 뭐 일주일 상간에 네. 저도 예 박사님하고 똑같이 실리콘밸리 모르시죠? SB 예, 저 슬라이드 내려주십시오. 네. 저기 SBB 같은 거 뭐 진짜 뜻도 보도 못했던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매일매일 출연하던 격일로 출연하던 방송 출연해가지고 오늘은 올 것 같습니다. 그날 빠져버리고 내일쯤은 또 빠질 것 같습니다. 또 올라버리고 하는 이걸 갖고 저 같은 사람 보고 네가 전문가니 뭐니 이렇게 욕하시면 안 되죠. 노무라가 뭐 며칠 전에 50bp 하다가 뭐 25bp 금리 인하해서 그럼 하는 방어예요. 예. 아닌 말로. 잘 맞추면 제가 예 박사는 볼 일 없죠. 노무라보다 우리 소장님도 신뢰하지 우리가. 아유 참네 시장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하도 기가 차서 웃습니다. 기가 차서.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죠 일단.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트를 뭐 그냥 정신없이 쉬들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정황들을 보면 소장님 생각으로 좀 정리를 좀 하게 되면 깨끗하게 뭐 없던 일로 가기는 어렵다, 그죠? 아직 그죠? 뭔가 조금 변동성이나 불안감은 좀 상존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 제 생각에 이번 3월 22일 FMC는 네. 뭐 늘 이렇게 한 6, 7주 간격으로 1년에 8번 열리나요? 8번이죠. 6주 간격으로. 맞죠? 네, 예, 예. 네, 그렇게 8번 매년 열리는 그 FMC입니다만 이번 2023년 3월 FMC는 나중에 네. 두고 회자되는 역사적인 FMC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보다는 점도표를 어떻게 찍을지가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도표도 나와야 되고 네, 경제 네. 전망도 나와야 되고 네. 여느 때와 다른 369 12는 늘 중요했는데 이번 3월은 사실은 시장은 50 인상까지도 프라이싱을 일정 부분 하고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25도는 50이 들 중요해졌고 점도표에서 레벨 상단을 올리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지금 뭐 금리 자체는 지금 5돌 1상 뭐 25로 간다고 하면 점도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도표도 그냥 이번에 안 하나? 찍으면 더 위로 찍나?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 일단 지표는 FMC 전에 지표는 오늘 밤에 나오는 이제 PPI하고 소매 판매가 네. 어떤 식인가도 이제 봐야 되겠고 한데 과연 25bp를 하고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고 뭐 이런 식으로 파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데서 갑자기 긴축 쪽에 물가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융 안정이 중요하다 쪽으로 확 톤이 바뀌어 버렸을 때 아마 시장은 환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환호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진짜 일각에서 얘기하듯 네. 만약에 금리 안 올리고 간다면은 그게 마냥 환호할 일이고 실제 시장이 환호할지도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죠. 오히려 안 올려 그러면 주가 폭락할 수도 있죠.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연준의 어떤 발언이나 정책 경로라는 것이 그야말로 신뢰성을 잃는 거죠. 쟤들 말을 우리가 그러니까요. 왜 일일이 네. 들어야 돼 싶은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죠? 작년에 잭슨홀 미팅에 우리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여름 휴양지에서 뭐 좀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를 뭐 엄청 세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경기 있었죠. 또 올 초에는 뭐 그래 뭐 갈 길 간다며 디스인플레이션 얘기 해놓고 그러니까 또 뭐 한 달 있다 나왔고 우리는 또 뭐 아까 스피드업 한달 했었고 그죠? 네. 신뢰는 신뢰 잃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들, 그다음에 연준의 고민들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또 시장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 얘기는 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연준 얘기는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소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